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GLC입니다. 아니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는 E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국내 한정으로 제일 잘 팔리는 차고요, 이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잘 팔리는 차는 바로 이 GLC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 전체에서 이 수익성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가 바로 GLC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 과연 어떤 느낌인지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 GLC는 원래 이름은 GLK였죠. 그 당시에 이 GL 컴팩트라고 해서 GLK였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SUV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5년에 이 C클래스급 SUV 나오면서 GLC로 이름이 바뀌게 됐죠. 컴팩트한 프리미엄 SUV의 대명사 같은 차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게 이 급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GLC 있죠. 그리고 BMW X3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70까지 있죠. 이렇게 이 세 가지 모델이 모두 다 최고의 상품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세그먼트다 보니까 이 GLC의 느낌은 어떤지도 굉장히 기대됐는데, 저 한번 가속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개인화 모드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한번 스포츠 모드에 두고 이 엔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 일단은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 엔진 사운드가 더 증폭되는 이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이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벤츠 4기통 엔진이 조용하다고 하면 그거는 차 알못 소리를 들었었죠. 실제로 기존의 M274나 M264 이 시기의 메르세데스 벤츠 4기통 엔진들은 이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젤스러운 그런 진동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벤츠의 4기통 엔진은 굉장히 시끄럽고 진동도 있고 엔진이 되게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이 4기통 엔진이 M254 엔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M256이라는 이 직렬 6기통 엔진에서 실린더 2개를 떼어낸 이런 구조 4기통 엔진이 새로 개발돼서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엔진의 음색 자체가 굉장히 조용해지고 되게 예뻐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메르세데스 벤츠 4기통 엔진을 타시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디젤 같은 갤갤갤갤 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M254 4기통 엔진에는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이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벨트 구동 방식에서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에 전기 모터가 붙어있는 형태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진화했어요. 우리가 요즘 현대기아의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이 P1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P1 모터가 이제 여기에 장착이 된 겁니다. 크랭크샤프트에 전기 모터가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구조라서 실제로 이 엔진의 회전 운동에 이 전기 모터가 출력을 보조해 주기도 하고, 뭐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에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서도 이 가속을 했을 때는 이 터보렉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터보차저에 배기가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이 초반 시기, 이 시기에 이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토크를 딱 발휘해 주니까 이 0.1초의 터보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페달을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거의 지연이 없이 바로 차가 가속되는 이런 느낌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는 혼자서 23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이 4기통 싱글 터보 엔진 M254 엔진이 합쳐져서 이 GLC의 합산 최고 출력은 258마력입니다. 이 2리터 가솔린 엔진임을 생각하면 준수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1초. 요즘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제로백이 6.1초야?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기통 엔진의 제로백이 6.1초면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전혀 답답함이 없는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 네, 이렇게 초반 가속 응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위 예전에 말하던 그 디젤 자동차들처럼 이 시내에서 그냥 토크발로 슬슬슬슬 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이 GLC 300 가솔린 모델에서도 느낄 수가 있네요. 이 전기 모터가 장착된 덕분에 2000rpm부터 발휘되는 이 최대 토크가 이 무려 40.8kgm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출력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에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전기 모터가 장착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엔진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속 페달에 발만 올려놓으면 바로 다시 이렇게 엔진이 깨어나서 가속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기 모터가 장착됐기 때문에 이 글라이딩 모드라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 글라이딩 모드는 에코 모드에서만 제공이 되는데요, 차량이 기존에 나아가던 힘, 그 관성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는 엔진을 그냥 꺼버리고 차가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이런 식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당장 차들을 완전 풀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거, EREV로 만드는 거, 전기차로 만드는 거, 그 이전에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단계적으로 이 전동화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다양한 엔진 선택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꼭 갖추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벤츠나 BMW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는 모델이 없어요. 자, 그리고 GLC 300의 변속기 같은 경우는 벤츠의 9단 자동 변속기 9G 트로닉이 들어왔습니다. 이 9G 트로닉은 아시겠지만 이 변속기를 9단으로 짜잘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 9G 트로닉은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변속기입니다. BMW의 그 유명한 후륜구동용 이 ZF 8단 자동 변속기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트한 느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메르세데스 벤츠 9단 변속기가 더 찰떡입니다. 자, 이렇게 3단에서 가속을 하면, 자, 제가 그냥 가속 페달을 꾹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 단이지? 벌써 6단까지 갔어요? 언제 6단까지 갔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리는 이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컴포트하다는 측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9단 자동 변속기도 분명한 강점이 있는 변속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BMW가 탑재하고 있는 이 ZF의 8단 자동 변속기, 이런 변속기 모델들하고 비교하면 소위 말하는 직결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응답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도로에서 살살살살살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차를 추월하고 싶은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에 가속을 밟으면 약간 한 템포 정도 늦는 그런 변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빠르고 공격적인 응답성, 내가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내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변속기가 알아서 딱 반응을 해주는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9단 자동 변속기는 아마 그런 느낌은 거의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도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9단 자동 변속기보다 매끄러운 변속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는 이런 변속기가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9G 트로닉 9단 자동 변속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형 SUV 중에서도 가장 고급진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BMW X3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부드럽고요, 제네시스 GV70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GLC의 승차감이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어디까지나 SUV이다 보니까 이런 도로의 이음매들,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는 이 차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운스까지 완벽하게 부드럽게 흡수해내는 그런 느낌의 서스펜션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바운스를 허용하는 이런 느낌의 승차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나 C클래스 그런 세단들에서 느꼈던 컴포트하고 흔들림이 거의 없는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셨다면 이 GLC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전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면의 충격 같은 것들도 이 시트로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의 충격이 엉덩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관 디자인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각진 부분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면서도 디자인이 너무 매끈하게만 보이지는 않게 이런 식으로 이 보닛에 강력한 파워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근육질의 느낌, 섹시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이 GLC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AMG 라인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를 삼각별로 그냥 꽉 채워놓은 이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 IA에서 공개된 GLC 전기차 디자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 전기차가 되면서는 완전히 라이트 그릴이 되게 됩니다. 이야, 그런 것들은 너무 파격적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GLC 300은 디지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차의 헤드램프 총 화소가 무려 260만 화소라고 하죠. 이 빔 프로젝터급의 헤드램프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야간의 시야를 밝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뭐 악천후 상황이라든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 헤드램프의 밝기, 이 조도를 세밀하게 조정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기능적으로 뛰어난 헤드램프가 들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측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GLC의 전장은 4720mm 정도 됩니다. 제네시스 GV70과 비교했을 때 거의 완전히 같은 사이즈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SUV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SUV라는 느낌을 한층 더 강조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AMG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윈도우 라인을 크롬으로 처리해 놓은 거, 루프렉 같은 경우도 크롬으로 처리해 놓고 이 문 손잡이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를 해 놓고 있어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무리 스포티하더라도 이 럭셔리함이 메인인 브랜드다,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도어 캐치는 요즘 유행하는 히든 타입 도어 캐치가 아니라 손을 넣어서 여는 이런 일반적인 문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가서 빨리 구출을 해주고 이런 이 골든 타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직관적인 물리 손잡이가 개인적으로는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후면 디자인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테일 램프가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GLE에서 봤던 그런 램프처럼 느껴져서 한 급 위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야, 정말 크롬이 적극적으로 사용됐네요. 이 트렁크 하단 부분,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크롬 장식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이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도 굉장히 번쩍번쩍한 그런 크롬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의 추세는 크롬을 완전히 배제하는 추세인데 이런 식으로 벤츠는 오히려 크롬을 강조해서 넣고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플러 구멍 같은 경우는 가짜 구멍입니다. 아니, 머플러 구멍을 이렇게 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막아놨을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이 배기구는 양쪽으로 한 발씩 이렇게 배기구가 이 아래쪽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형태로 굳이 저 아래쪽으로 실제 배기구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GLC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6기통 모델이라든지 더 큰 엔진도 탑재를 해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뽑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트렁크 공간은 꽤 넉넉하네요. 기본적으로 좌우폭도 넉넉하고요. 이 앞뒤 길이도 꽤 넉넉합니다. VDA 기준으로는 620리터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골프백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직접 골프백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골프백을 한번 넣어보면서 이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골프백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 가로로 넣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세로로 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각선으로 해야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쌓거나 뭐 X자로 쌓거나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게 되면 골프백이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프백 하나에 만약에 혼자서 골프를 치러 가는 상황, 혹은 뭐 2명이서 골프를 치러 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걸 보스턴백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쉽지 않겠는데, 보스턴백은 이런 식으로 바짝 수납을 하게 되면 골프백 2개, 이 보스턴백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에는 히든 스페이스도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보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중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잘 숨겨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이 GLC는 이 프리미엄 SUV답게 이런 것도 아래쪽에 깔끔하게 수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기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체결이 돼서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쭉 와서 이쪽에 걸어 놓도록, 벤츠는 벤츠구나, 정말 럭셔리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터치 2열 폴딩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터치 폴딩 누르기만 하면 2열이 완전히 폴딩 되는 기능 갖추고 있고요. 아시지만 뭐 전동식 폴딩은 아니라서 이 폴딩을 한 다음에 다시 시트를 세우려면 제가 가서 물리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이런 식의 폴딩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중앙 시트만 폴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대 2대4 폴딩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키 같은 걸 실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긴 짐만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LC는 패밀리 SUV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일단 공간부터 살펴보면요, 제 신장은 185cm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상체가 긴 편이에요.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185cm인데, 저 같은 사람이 앉았을 때도 이 레그룸 공간은 주먹이 1개 반 정도 들어갈 법한 이 정도의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레그룸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앞좌석 시트를 이런 식으로 파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뭐 불편하지는 않은 그 정도의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이 들고요. 2열에서 봤을 때 이 천장도 뚫려 있고 윈도우도 크게 뚫려 있고 이 창문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다 보니까 이 개방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2열에서 별도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없는 거 못내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뒷좌석에서 별도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3존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저는 또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시트의 품질이 이게 괜찮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SUV 특유의 이 시트 디자인을 해놓은 것이겠지만 인조가죽의 느낌이 느껴지는 이런 가죽 시트의 품질부터 이 가죽 시트의 패턴, 디자인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못내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 11.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세로로 긴 비율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특히 내비게이션을 풀 때라든지 이럴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년식 모델부터는 이제 T맵 오토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래픽에 맞게 튜닝이 된 T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굳이 연결하지 않으시고도 이 차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여기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계기판에도 나오고 HUD에도 정보가 나오는 이런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현지화가 잘 된 그런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있어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내비게이션을 칭찬하게 될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 T맵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여러 회사들에 공급을 하면서 정말 수입차들이 현지화를 하기 좋은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째로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가 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BMW처럼 피아노 하이글로시를 적용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하이글로시는 어떨까요? 지문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꽤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 거, 이런 부분들은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츠 특유의 송풍구 디자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공기 엔진의 이 커버, 이 나셀에서 영감을 받은 송풍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내장이 돼 있어서 야간에 이 실내 분위기를 조금 더 화려하게 무드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송풍구 디자인들은 확실히 벤츠가 잘하고 있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 차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버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필러 트위터, 미드레인지 스피커, 이 센터 스피커, 다양한 스피커들이 다 장착이 돼서 총 15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 이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이 사운드의 출력만 놓고 보면 한 710W 정도, 다른 스피커가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그런 차들에 비해서 이 스피커의 출력 자체는 낮지만 진짜 이 사운드의 이 섬세함, 이 사운드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이 능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LC의 이 스피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된 것도 볼 수 있네요. 네, 남한산성 옛길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두고 핸들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브죠? 오호, 꽤 짱짱한데요? 야, 이거 뭐죠? 되게 의외입니다.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주행 감각이 나오고 있네요. 와. 자, 테크니컬 코너죠? 테크니컬 코너. 호호호, GLC에서 이런 느낌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핸들링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이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핸들을 그냥 너무나 쉽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스티어링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핸들이 묵직해지면서
코너링이 아주 정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딱 원하는 만큼 힘을 줘서 조향을 했을 때 딱 그만큼 돌아가주는, 소위 말하는 이 직관적인 핸들링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컴포트한 GLC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 핸들링의 기민함에 놀라게 됩니다. 역시 GLC 아무리 편안하게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역동성을 잃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핸들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앞에가 굉장히 가볍게 샥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후륜구동 SUV라는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이 회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을 딱 돌렸을 때 이 앞에가 재빠르게 움직여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것들도 GLC 되게 의외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츠, BMW, 아우디, 제네시스까지 이렇게 이 프리미엄 SUV를 놓고 고민하다 보면 가장 이 운동 성능이 좋고 이 핸들링 성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은 BMW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GLC의 스포츠 모드는 이 가장 스포티한 BMW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도의 다이내믹한 핸들링 성능을 갖추고 있네요. 이런 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는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이 커브길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최고 속도로 세팅을 해놓고요. 자, 이런 커브길에서도 손만 대면 내가 손댄 걸 인식하는 정전식 핸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커브길에서도 제법 이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핸들도 알아서 자동으로 잘 조향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지금 완전히 이렇게 굽이치는 이런 도로에서도 앞차가 지금 차선을 두 개를 물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앞차의 간격을 부드럽게 조절해주고 또 핸들링도 부드럽게 굽이치는 이런 길들을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활용해서 잘 돌아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C에 들어간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는요,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 그리고 이 차선을 따라서 차가 알아서 조향을 해주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브레이킹에 있어서는 살짝 불편한 느낌도 듭니다. 이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브레이크를 갑자기 꾹 밟는 이런 현상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다른 메르세데스 벤츠 차들에 들어간 어댑티브 크루즈 대비해서도 소위 말하는 붕킥 현상이 조금은 더 있는 느낌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을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의 가격은 9,040만 원입니다. 9,040만 원이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랑 같은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 중형 SUV가 9천만 원이 됐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GLC 구매를 추천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그 컴포트함, 이 실내 인테리어의 럭셔리함, 다양한 첨단 기능들, 이런 것들까지 원하신다면 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다음에 바로 저희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E300 시승기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